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요기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요기요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기요 잘 아실 겁니다. 배달앱 운영하는 법인이죠. 이 요기요의 대표이사 또 담당 직원 등이 배달앱에 가입한 음식점들에게 이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하지만 그 요구에 불응하는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판단해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당된다라는 건데 이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의 구체적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다른 주문 경로, 그러니까 다른 앱들에서 판매하는 그 가격보다 비싸게 설정을 해놨거나 혹은 다른 경로에서만 저렴한 세트 메뉴를 판매하는 그런 경우 소비자에게 가격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제도를 요기요는 시행해 왔습니다. 요기요는 그러면서 해당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했고요.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한 음식점들에게 배달앱 이용 고객에게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되고 또 온라인, 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차별 금지 조항도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기요가 시행한 최저가 보장제였습니다. 우리 플랫폼에서 가장 싸게 팔아. 이게 요기요의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최저가를 보장하게 된 이 배경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배달 시장도 상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이렇게 크게 3개 업체가 나눠서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요기요는 다른 배달앱과 달리 월정액 요금제 외에도 수수료 요금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영세한 음식점들은 대부분 수수료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일부 음식점들은 이렇게 수수료가 반영되기 때문에 요기요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다른 앱에서의 주문 경로보다 조금 높게 책정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A 앱에서는 예를 들어 10,000원에 판매하는 것이 요기요에서 11,000원에 판매한다면 당연히 요기요보다는 다른 앱을 선택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실제로 또 그런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그런 상황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기요가 이런 수익 감소를 우려해서 2013년 6월부터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게 됐고 또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관리했다고도 조사가 됐습니다. 보니까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관련된 문제점을 인지를 했고 그 이후로 고발이 이뤄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사안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요기요의 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요기요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수사에 착수했고 최저가 보장제가 음식점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또 불이익을 준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이 요기요의 운영업체인 위대한 상상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이 요기요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법원의 판단이 조금 주목이 되는데 일단 배달 앱 사업체, 그러니까 배달 앱 업체가 판매 경로 확대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의 직접 판매 가격 그리고 이 앱에서의 판매 가격을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 조건으로 했는데 이 자체를 부당한 불이익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차별 금지 조항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다른 배달 앱과 요기요 간의 가격이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지 다른 앱의 가격이나 서비스를 변경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규모 유통업법이 금지하는 수준의 경영 간섭으로
볼 수는 없다,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나 또 요기요가 앞서서 언급했던 공정위의 그런 뭐 과징금이나 재발 방지 명령 이 조치가 있었을 때 그 안내를 받자마자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한 점 이런 점들이 법원의 이 무죄 판단에 고려가 됐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판결이 또 배달앱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번 판결은 배달 앱의 가격 정책이 소비자 보호 또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배달 앱별로 음식 가격이 다르지 않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격 불안감 없이 정보의 정확성이나 혹은 주문 결제의 편의성 또 적립이나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배달 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앱에서 아예 가격 자체가 차이가 나버리면 조금 이 앱은 불안정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하니까 그 앱을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배달 시장, 배달 앱 시장의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법원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오히려 통일시키고 다른 나머지 서비스들로 차별화를 두는 것이 소비자들한테는 더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영세 음식점들에게 유리한 그런 수수료 요금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기요 관련 이슈 짚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메이드 관련 이슈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위메이드 이슈라기보다는 위메이드 전 대표 관련 이슈입니다. 장영국 전 위메이드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장영국 전 대표는 2021년 8월 한 골프 모임에서 대학 동기 A씨에게 회사의 무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안을 심의했고요. 장 전 대표와 A씨에 대해서 수사기관 통보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이 되는데요.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에 배당돼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A씨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A씨는 이제 장 전 대표에게 이 무상증자 계획을 알게 된 이후에 무상증자 공시 당일인 2021년 8월 30일 오전 9시경부터 자신의 친인척 그리고 친구 또 지인 소유의 5개 계좌를 통해서 위메이드 주식 16만 8천 주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당일 위메이드는 장 마감 후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공시했고요. A씨는 이튿날 대부분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거래 규모는 당일 위메이드 거래량, 전체 거래량의 7%, 그러니까 상당한 양을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CFD 계좌 등 레버리지를 동원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보니까는 나는 정보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네, 일단 A씨는 장 전 대표와 무상증자 결정 공시 전에 골프 모임에서 만난 것은 인정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많은 대량의 거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했더니 당시 출시된 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그 앞서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그전에도 18만 주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말 동시 접속자 증가를 보면서 이번 신작 게임의 성공을 확신해서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융당국은 어떤 부분을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지목을 했습니까? 네, 일단 금융당국에서 본 것은 A씨의 거래 패턴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씨가 단기간에 매수 후에 즉시 매도하는 패턴, 이 패턴은 평소 그 이전에 A씨가 보였던 거래 패턴과는 달랐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A씨가 장 전 대표에게 골프 회비와 상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이체한 이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선인은 A씨의 해명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안을 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제 위메이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이제 장영국 대표는 전 대표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떠나서 넥서스 예전 그 액션 스퀘어로 자리를 옮긴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위메이드에 미칠 영향을 좀 뭐 간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해당 혐의가 발생한 2021년 8월은 장 전 대표가 위메이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또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인 무상증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대표이사인 장영국 전 대표가 지금 위메이드를 떠나 있더라도 역시 위메이드의 어떤 그런 회사의 경영 투명성 이런 것들의 의구심이나 그런 불안전성을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특히 위메이드는 이미 그 위믹스 유통량 허위 공시 건으로 장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또 겹쳐지면서 회사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또 내부 정보 관리의 신뢰성 측면에서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 관련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